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김현숙입니다. 조은정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라디오 주파수는 단파 9,940kHz, 방송 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0시 30분부터 아침 10시 30분까지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로 함께할 수 있는 VOA 한국어 방송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나토 정상들이 튀르키예에 모여 동맹의 미래 안보 전략을 논의합니다. 방위비 분담과 우크라이나 지원이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입니다.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서 한국 해군이 처음으로 핵심 지휘 임무를 맡았습니다. 미 해군은 이번 리더십이 미한 동맹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전 세계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유명 개발 도구를 사칭한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7일과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는 디브리핑 순서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오늘은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 시리즈 중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입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소식은 특집 오늘의 월드컵 순서에서 들으시고 250주년 독립기념일에 랜드마크에서 펼쳐진 특별한 불꽃놀이 소식은 아메리카 250 순서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인터뷰 순서에서는 미국 건국 250주년 특집으로 신기욱 스탠퍼드 대학 석좌 교수의 분석을 들어봅니다. 한국 사회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한국은 지금, 미국 사회의 화제를 알아보는 구석구석 USA에서는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 가운데 아메리카 타임캡슐 매설 소식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들이 7일과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과 방위비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들이 국방비 지출 확대 약속 이행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일과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 모입니다. 지난해 정상들은 각 회원국이 2035년까지 국내 총생산 GDP의 최소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매튜 휘테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휘테커 대사는 이번 앙카라 정상회의는 정말로 우리 동맹국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방위비 지출 목표를 향한 진전을 강조하면서 유럽 동맹국들과 캐나다가 지난 1년 동안 기록적인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는 방위산업 포럼도 함께 열립니다. 나토는 회원국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우주 분야와 감시, 정찰 역량 강화, 방공 및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그리고 정밀 타격 능력 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 협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아흐마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 각각 회담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올해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해상 구성 군사령관을 맡았습니다. 미국 제3함대 부사령관은 한국 해군의 이번 리더십이 미한 동맹의 강인함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자 미래의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은 올해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서 한국 해군이 처음으로 해상 구성군 사령관을 맡은 것을 미한 동맹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해군 제3함대 부사령관인 수잔 베일리 소장은 국무부가 6일 공개한 브리핑에서 한국 해군, 특히 김희노 제독이 해상 구성군 사령관을 맡은 것은 미한 동맹의 강인함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은 영내 안보에 대한 한국의 의지와 다국적 부대를 지휘할 역량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동맹을 강화하고 파트너 국가들의 리더십 역할을 확대한다는 의미라면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갖춘 동맹국이고 이번 림팩에서의 리더십은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미래의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일리 수장은 또 올해 림팩 훈련에는 30개국이 통합되고 준비된 파트너를 주제로 참가해 상호 운용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무인 체계와 유인 전력의 통합 운용은 올해의 훈련의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라며 참가국들이 실제 작전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과 전술을 함께 검증하며 다국적 연합작전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침몰 훈련은 탐지와 추적, 표적 식별, 타격에 이르는 연합 킬체인을 검증하는 대표적인 실사격 훈련으로 참가국 간 연합 전투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일리 수장은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승선했던 한국 해군 함정을 훌륭한 함정이라고 평가하고 한국 해군의 참가는 함대의 높은 수준과 강력한 역량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하와이에서 시작돼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림픽 훈련에서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해상 구성군 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이번 훈련을 위해 한국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과 P-8 해상 초계기,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등을 파견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정보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전 세계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유명 개발 도구를 사칭한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개인정보 탈취를 넘어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겨냥한 공격으로 분석됩니다. 오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연계 해커 조직 라자루스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는 공격자들이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명 코드 뭉치를 모방해 악성 코드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업체 제이플로그 보안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자바스크립트 개발 생태계에서 널리 쓰이는 npm 저장소에 악성 패키지 6종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자들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한 기능을 모두 직접 만들기보다 보편적인 기능들은 공용 저장소에 등록된 오픈소스 패키지를 내려받아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이프로그 보고서는 이들 공격자들이 오픈소스 패키지의 정상 프로그램과 이름, 설명, 저장소 정보까지 거의 동일하게 꾸며 개발자들이 정상 프로그램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안에 포함된 설명서와 홈페이지 주소 등도 원본과 같이 만들어 구분이 어렵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감염 과정도 여러 단계로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자가 악성 패키지를 프로젝트에 포함하면 추가 악성 패키지가 자동으로 설치되고 외부 서버에서 암호화된 악성 코드를 내려받아 실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악성 코드 탐지에 걸리지 않도록 보안 위협 여부를 탐지하는 환경에서는 악성 코드가 동작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아니라 기업 시스템을 만드는 개발자 컴퓨터를 통해 기업 전체를 해킹하려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입니다. 해커들은 이를 통해 컴퓨터 환경을 감시하거나 컴퓨터 통제권을 탈취하고 가상화폐 지갑과 로그인 정보 등을 탈취하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이프로그는 이번 공격의 구조와 위장 수법, 정보 탈취, 원격 제어 방식 등이 라자루스의 공격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라자루스는 김숙희, 안다리엘과 더불어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입니다. 연구소는 개발자와 기업이 피해 여부를 즉시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오종수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